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김은정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번 주 리뷰와의 시간, 오늘 다뤄볼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꼽아주셨죠? 전 국민 백신 2차 접종률 77.2%, 아동 청소년 1차 접종 시작,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사적 모임 확대 등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던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기대와 설렘, 불안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YTN의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새삼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던데 교수님 학교에서도 느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대학에서도 대면 수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그동안 굉장히 조용하던 캠퍼스가 조심스럽게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일상의 모습을 YTN 보도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저는 첫 주말 보도에 굉장히 집중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예를 들면 2년 만에 일상 회복 실감나요. 교회도 관광지도 북적. 일상 회복 뒤 첫 주말 실내 수도권의 가족 나들이객 북적. 보도가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는데요. YTN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활기를 흥미롭게 스케치해준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2년여간의 결핍을 충족해줄 문화 공연이라든가 전시, 종교 활동, 관광 명소, 스포츠 경기 등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을 다각도로 조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맞은 이 첫 주말이 올해 단풍의 절정기였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보도 화면만 봤는데요. 화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하고 활기를 느낄 수 있었던 주말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그간의 피로가 가시는 기분도 들었는데요. YTN 기자들이 각지로 뛰어다니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의 변화와 기대감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겠죠. YTN은 대면 수업 확대와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대학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 같은 야외 공연 시행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한 현장 곳곳에 변화된 모습과 시민들의 반응을 다양하게 담아냈습니다. 그중에서 상공에서 나들이 인파 풍경을 담은 10월 30일 보도, 하늘에서 본 거리두기 마지막 주말은이나 일상 회복을 두고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바빠진 공항 탐지견의 능력 테스트 장면을 담은 위드 코로나로 바빠진 탐지견, 후각은 내가 최고 등도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작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흥미롭게 풀어낸 구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용어 사용이 있어서 공식 명칭으로 좀 정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보도도 그렇고요. YTN 보도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들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방역 패스와 백신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대한 긴장감 유지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정책 거부감 완화 등을 이유로 해서 공식 명칭을 따로 정하고 여타 명칭들에 대해서는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백신 패스는 방역 패스로 지칭하는 것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YTN 보도와 대담 프로그램 헤드라인, 리포팅 내용, 자막에서는 여전히 공식 명칭과 사용 자제를 권고한 이 명칭들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미디어에서 이미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시민들은 또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공식 명칭이다라고 믿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에서부터 공식 용어로 명칭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종 방역 지표,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라든지 위중증 환자라든지 각종 방역 지표 상황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 하나하나도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결국 에디터님 그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벌써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겠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종식돼서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손 씻기나 뭐 마스크 착용은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그 방역 그 여력이 조금 여력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번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되돌리기까지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언론도 어떤 여러 지표나 추세를 보면서 경고하는 역할까지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 같고요. 평가원님, 그리고 YTN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앞으로의 언론 보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지만 사회에서 아직 관심을 받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조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많은 보도를 보면 현재 일상 회복의 중심이 소비 진작이나 상권 복원 등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월 29일 시민단체들 집회 인원 제한 부당, 접종률 낮은 약자 차별 기사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담아내긴 했지만 단신으로 그쳐서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더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사회 전반의 명암을 취재, 분석하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사회에 던져준 수많은 질문들이 경제 문제로만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언론이 일상으로의 회복이 경제 회복으로만 축소되지 않도록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YTN이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됐지만 여전히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백신 접종 접근권에 취약한 신체적, 노동, 주거 조건을 가진 재난 취약 계층들도 적극 취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평가원님 말씀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 이면도 반드시 언론이 조명해 주어야 할 겁니다. 일상 회복을 본격화하면서 선별진료소의 업무량 증가와 확진자 급증이 다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의료 현장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한 번의 겨울과 두 번의 여름을 거치면서 선별진료소에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체도 불분명한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을 담아서 펼친 덕분에 챌린지, 이것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특히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방호복을 입고 종일 또 검사를 하는 의료진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저도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인 노조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네.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입니다.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또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인력 확충,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 또 직무성과 급제 반대, 또 사회 서비스 공공성의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련 보도를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YTN에서는 그래도 이 사안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11월 3일 방송됐죠. 일상 회복에도 의료 대책은 그대로, 의료노조 파업 예고, 이 보도인데요. 이 보도 말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 본부장이 인터뷰를 실어주셨는데 이 5대 요구사항 중에서 임금 인상 부분만을 잘라서 딱 삽입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총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을 옆에다 붙여주셔가지고 이 보도나 이 인터뷰만 보면 의료인 노조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만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도 전체의 논조와는 달리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인터뷰 보도였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기사와 인터뷰의 조화 또 편집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의료인 노조가 왜 파업을 했는지 종합적인 이유를 전해줬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의료진들의 노고는 일선 취재 기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조의 여러 주장에 대해서 충실히 비교적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병리허식으로 모두 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보여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건의료노조의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에서도 시청자 의견과 함께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즉시 실행 가능한 합의들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YTN이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께서 한 줄 요약해 주시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더욱 중요해진 언론의 역할. 단계적 일상 회복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기임을 잊지 말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언론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 언론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유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희망이 넘실될 수도 공포가 확산될 수도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기대와 설렘, 우려의 분위기를 스케치하는 형태를 넘어서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국면에 대한 분석과 해설이 더해진 보도, 쉽사리 조명되지 않는 부분의 이슈를 적극 발굴한 보도, 이후의 전망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획 보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동행하며 명과 암 탐사해야. 모든 정책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목표가 있게 마련이고요. 당연히 허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일상 회복은 현대인이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무리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보완해야지 되는 부분, 허점은 있기 마련이겠죠. 예를 들면 저는 지난 주말에 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요 첫 주말이었죠. 그래서 그 야구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게임이었는데 티켓이 매진된 이 경기장에서 팬들은 정말로 방역 수칙에 따라서 육성 응원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홈런이나 안타나 호수비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전파를 타고 중계가 되었고요. 저는 이게 함성이 들리는구나 이 생각과 동시에 그럼 정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공연장 방역 수칙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YTN이 정책과 동행하면서 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동시에 허점은 날카롭게 조명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언론이 하는 역할, 그 사회적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